옛날 예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한국에 무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매일 밤이 되면 달빛이 비치는 언덕이 있어 달빛 천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달빛 언덕에는 한때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우는 1000년을 넘게 살아온 영물로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변신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고 오직 맑은 달이 뜬 밤에만 언덕 위를 거닐었습니다. 마을에는 현명하고 마음씨 착한 소녀 윤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달빛 언덕을 걷다가 여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윤희를 보고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겁에 질리기보다는 여우의 신비한 눈빛에 이끌려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너는 정말 전설 속의 여우니? 여우는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이곳을 지키는 달빛 여우란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의 평화를 지켜왔지. 윤희는 여우와의 대화가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마을 사람들이 여우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여우님,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게요. 대신 저랑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나요? 여우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곳의 이야기를, 우리 사이의 비밀을 언젠가 드러내야 할 때가 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전해야 한단다. 그래야 이 마을이 영원히 평화로울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윤희는 가끔 달이 밝게 뜬 밤이면 언덕을 찾아가 여우와 이야기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둘의 대화 속에서 윤희는 많은 지혜를 얻었고 여우는 윤희의 순수함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뭄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여우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영리한 윤희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여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달빛 천덕에서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 가뭄도 분명 그녀가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언덕에 올라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해요. 윤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윤희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함께 달빛 천덕에 올라 여우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신기하게도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더니 촉촉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해결되자 마을 사람들은 윤희와 여우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희의 용기와 진심 덕분에 마을은 다시금 평화와 번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무주의 달빛 언덕은 여전히 달이 뜨는 밤이면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비로운 이야기와 믿음을 간직한 채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으로 가득한 장흥 지역에는 신비로운 늪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꿈의 늪이라고 불렀어요. 늪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낮에는 자욱한 안개를 만들어내고 밤에는 형형색색의 빛을 반짝이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장흥의 한 작은 마을에 아주 궁금증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죠. 민준은 할머니로부터 꿈의 늪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대해 탐사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늪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금기가 있던 이유는 과거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늪지를 탐험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는 창고에서 낡은 지도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오래된 탐험가가 꿈의 늪을 조사하면서 만든 지도였어요. 그는 지도에 궁금증을 가졌고 영웅적인 탐험을 생각하며 늪지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길고도 험난한 여정 끝에 민준은 꿈의 늪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정말 생경하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푸르른 나무들이 주변을 감싸고 늪 위로는 신비롭게도 붉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민준은 그곳에서 본 적 없는 생물들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는 그들의 신비한 모습을 직접 관찰하며 감탄했어요. 깊은 늪지 탐사를 진행하던 민준은 한 커다란 나무 아래 작게 파여진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을 들어가 보자 그 속에는 늪지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곳에 문서와 보물이 가득 있었어요. 문서는 이 늪지가 과거의 용과신들의 싸움 장소였다는 전설과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었어요. 그 문서를 읽는 동안 민주는 신비로운 빛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고 주변에 자연이 말하듯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의 속삭임을 통해 민주는 이 늪지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는 조금 두려웠지만 이 신비로운 늪지를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어요. 그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할머니에게 말씀드렸고 마을 사람들과 늪지의 비밀을 공유했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꿈의 늪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곳을 존중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준의 이야기는 장흥 지역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게 되었고 요즘까지도 꿈에 늪은 호기심 많은 이들의 꿈을 꾸게 하면서 신비를 간직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포항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 호미고제는 해안 근처 마을의 용왕과오부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시절 호미고제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 찬 풍요로운 바다로 마을 사람들은 그 바다에 은혜를 입어 살아가고 있었다. 바다의 은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바다신을 모시며 매년 정성을 다해 바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전통은 점차 잊혀져 갔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다는 갑작스레 사나워졌고 물고기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걱정에 빠진 마을 장로는 젊은 어부인 성운에게 전설로만 전해지던 호미고제 용왕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성운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용왕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성운은 깊고 험난한 바다를 며칠이나 방황했고 마침내 마법의 듯한 푸른 빛이 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지점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용왕이 나타났고 성운에게 물었다. 왜 이곳에 찾아왔느냐? 성운은 담담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용서를 구했다. 용왕은 성운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말했다. 너희들은 바다의 소중함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너의 용기와 정성을 보았으니 기회를 주겠다. 용왕은 성운에게 시험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성운은 1년 동안 바다에 나가 어떤 고기도 잡지 않고 매일 빛나는 조개를 바다에 바치라는 것이었다. 성운은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매일 빛나는 조개를 찾기 위해 해변을 누비고 바다에 바쳤다. 그렇게 365일 성운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용왕과의 약속을 지켰다. 1년이 채워지던 날 용왕은 성운을 다시 찾아와 말했다.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바다는 다시 너희에게 관대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바다는 다시 풍요로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용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전을 이어가게 되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포항 호미고제에서는 매년 바다를 위한 제사가 열린다. 이 이야기는 현재에도 바다와 자연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김천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한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크기와 위엄은 단번에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나무의 이름은 천년의 나무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년의 나무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들은 매년 봄마다 나무 주위에 꽃을 심고 추운 겨울에는 나무 둥치를 따뜻한 천으로 두르곤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나무가 마을을 보호하고 번영으로 이끌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김천에 대규모 가뭄이 닥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땅은 메말라갔고 농작물은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년의 나무에 기도를 올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밤중 천년의 나무의 빛이 감돌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며 나무에 대한 믿음을 더욱 붙였습니다. 하루는 이 마법의 나무의 존재를 듣고 한영망에 가득 찬 상인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나무의 힘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나무를 베어가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제안하며 나무를 그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제안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상인은 포기하지 않고 밤에 몰래 나무를 베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도끼를 들고 천년의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첫 번째 도끼질을 하려던 순간 나무의 잎들이 소리를 내며 바람을 일으켰고 그는 그 자리에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상인은 나무 앞에
나타난 늙은 현자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현자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김천의 모든 생명과 연결된 나무다. 욕망이 아닌 순수한 마음만이 이 나무의 그늘 아래 설 자격이 있지. 상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크게 변한 상인은 마을에 정착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 곁에서 경작을 도우며 마을 발전에 기여했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며 김천 주민들과 조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천년의 나무는 여전히 김천의 중심에서 우뚝 서 있으며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보호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여전히 이 나무를 찾아와 그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며 마을의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곤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는 단양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이 있었다. 그곳에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신비한 동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동굴은 들어가는 사람에게 특별한 힘을 주기도 하고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는 마법의 동굴로 알려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동굴의 존재를 알았으나 그 안의 힘에 대해 두려워하여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하루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 수아가 단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수아는 순수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금방 받게 되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신비로운 이야기를 찾아다녔다. 수아는 동네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마법의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밝은 날 아침 해가 단양의 산골짜기를 비추고 있을 때 수아는 동굴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배낭에 작은 등불과 물병 그리고 친한 고양이 미미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수아는 고양이 미미의 기운이 멋진 모험을 하러 가자 라고 말하며 단단한 결의를 다졌다. 수아와 미미는 깊은 숲을 지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좁고 미로처럼 꼬여 있었지만 숲은 각양각색의 새들의 노래로 가득했다. 수아는 그 노랫소리에 빠져 순식간에 두려움을 잊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며 그동안 들어왔던 마법의 동굴에 대한 옛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마치 그 이야기들이 지금의 그녀를 인도하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반나절을 걸어갔을 때 수아는 그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그 앞에는 고대 룬 문자가 새겨진 돌판과 신비로운 무늬가 새겨진 나무 문이 있었다. 수아는 각오를 다지며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밀었다. 그 순간 문에 미세한 빛이 깜빡이더니 부드럽게 열렸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벽면에 반짝이는 수정들이 길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 수정을 따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동굴 내부의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벽에 걸린 그림자들이 환상적으로 춤을 추었다. 수아는 마법의 힘을 체감하며 동굴을 탐험했고 미미와 함께 비밀이 숨겨진 여러 공간을 발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동굴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마법의 나무였다. 그 나무는 황금빛 잎과 은빛 열매를 달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나무에서 은은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이번 모험을 통해 수아는 동굴의 진정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동굴이 두려움이나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가진 자에게 그 힘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수아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동굴은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을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받은 수아는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을 마을로 전파하려고 다짐했다. 그렇게 수아의 모험은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마법의 동굴의 이야기를 자손 대대로 전했으며 단양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용기와 순수함을 깨우기 위해 수아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길이 간직하였다.